반갑습니다. 오늘 승급 스피치를 들었는데 어, 정말 이제 최근에 그 세일즈 마스터 승급 스피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애터미도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나오고 또 국내에서도 나오고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그런 사업자들이 또 애터미에 어, 참여하고 그리고 또 승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애터미 사업의 어,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사업자들이고요. 물론 이제 처음 소비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애터미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애터미 사업에서 제가 이제 이 애터미 사업을 그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것을 설명할 때 보상 플랜을 처음에 설명을 해요. 애터미 보상 플랜을 보고 있으면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애터미라는 사업의 철학이 느껴져요. 애터미라는 사업의 철학은 성자 독식, 그러니까 1등이 모든 걸 가져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팀워크예요.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를 강조하는 사업이다. 예.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보상 플랜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어, 제가 그 다음 꼭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애터미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업을 하든, 무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업을 시작하면, 나 혼자 하면 내가 그 수익금을 다 가져가요. 그렇죠? 어떤 사업이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직원을 두면 월급을 줘야 돼요. 근데 동업자가 있으면 어때요? 내 이익금을 나눠야 돼요. 뭐 5명이 한다. 그럼 5명이 다 가져가니까 이익금의 5분의 1씩 나눠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모든 사업은 나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가장 많은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어때요? 함께 하면 내 수익금이 줄지 않아요. 근데 내 파트너들은요, 회사에서 수익금을 더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받는 수익은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매출하고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7명 한 팀 그림이죠. 여러분 아마 파일을 다 갖고 계실 텐데 모든 리더분들은 이 파일을 PPT로 만들든 그림으로 만들든 프린트를 하든 놓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아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된다. 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림을 놓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어린이에게 이걸 설명했는데 그 6학년짜리 초등학생이 이해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본인은 이 7명 한 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틈만 나면 7명 한 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도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죄송하게도 50%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7명 한 팀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의 큰 결과로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강의한 내용들, 녹화한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보고 정말 이해가 안 가면 저 이해 안 가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라고 용기 있게 질문을 하거나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 스폰서에게 한번 물어보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7명 한 팀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애터미는 자기 이름으로 아무리 물건을 싸도 수당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2개의 그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몇 줄 해야 돼요? 2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셋이서 하면 어떻게 돼요? 4줄을 하면 돼요. 셋이서 4줄 하는 게 쉬울까요? 혼자서 2줄 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셋이서 4줄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면 7명이 하면 몇 줄 해야 돼요? 8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이 8줄 하면 한 줄하고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누구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7명 한 팀을 만들면 애터미에서 여러분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15명이 16줄을 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요, 사실상 스폰서가 누군가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명 한 팀을 이해를 하면 나는 내 스폰서의 그 7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은 또 여러분 그룹에서 여러분이 그 7명 한 팀의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 한 팀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랑 다르게 생각하게 돼요. 생각을 바꾼다고. 예. 그 생각을 바꾸면 어때요?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그 습관의 합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인성이에요. 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애터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천천히 성공하고 누구는 어, 해도 잘 안 된다. 누구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성장이 멈춘다. 이런 많은 다양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예요. 난 뭐 그런 거 몰라도 뭐 잘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성장이 멈추게 돼요. 왜냐? 지금 얘기하는 걸 이해를 하고 내 파트너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성장이 어느 시점에서 멈추게 돼요. 왜 그러냐? 애터미는 위로 올라갈수록 공유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요, 내가 할 수 있는 매출의 범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를 넘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팀워크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팀워크를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크게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까지 팀워크 안 맞추고 내가 한다. 그럼 한 오토 팀장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저떻게 만들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오토 판매사까지 빨리 간 분이 뭐 국장 한 번 갔죠. 뭐 국장 한 번 갔어요. 뭐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 한 번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국장 수당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죠? 국장 한 번 가고 1년, 2년이 지나도 유지가 안 되잖아요. 야, 그런 분들은 뭘 못하는 거예요? 팀워크를 못 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애터미 사업은요, 팀워크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세일즈 마스터, 판매를 해서 자기가 먼저 실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파트너를 찾아서 팀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샤론을 가고, 스타 마스터가 되고,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리더스 클럽까지 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팀워크를 구성했다는 얘기고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팀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팀워크를 잘 짜야 되는데, 이 팀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찍새 딱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두 사장님도 그 얘기 하셨죠? 찍새가 있고 딱새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다 아시죠? 우리 몽골 분들도 찍새 딱새 다 이해를 시켜놨는데, 어, 내가 사람을 컨택해서 애터미를 써보게 하고 애터미에 가입하고 애터미를 알아보게 하는 것까지는 찍새의 역할이에요. 데리고 오는 건. 근데 딱새는 뭐냐 하면 온 사람을 잘 관리를 해서 잘 케어를 해서 가이드를 잘해서 성공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애터미를 해보니까 잘 없더라. 그래서 찍새를 잘하는 사람은 관리가 잘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업자 보면요, 신규를 엄청 잘 데리고 와요. 근데 6개월 지나면 그 친구들이 안 보여. 가끔 딴 라인에 가 있어. 세미나가 보면. 예. 이건 뭐예요? 찍새는 잘하는데 뭘 못해요? 딱새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파트너 하나 이렇게만 생기면 정말 교육도 잘 시키고 같이 다니고 정말 케어를 잘해요. 근데 이분은 어, 신규 사업자를 못 모시고 와. 1년에 한 명도 못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 딱새는 되는데 찍새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할 게 천만다행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한 가지만 되면 성공을 못 해요. 근데 애터미는 뭐예요?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팀워크 있어요. 그래서 누구 잘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가이드할 사람들, 딱새를 할 사람들은 딱새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찍새와 딱새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게 충돌이 생겨요. 아니, 제가 내 친구인데 내가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 팀에 넣었더니, 내 파트너하고 더 친하네? 어? 나랑 별로 안 친하고 내 파트너랑 더 친해? 아니면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 스폰서랑 더 친해? 내 말은 잘 안 들어? 이런 경우 있죠. 그럼 어때요? 섭섭하죠? 그럼 삐지는.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자 미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삐지지 마라.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사람, 어떤 이유든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둔 사람의 90%는 삐져서 그만둔다. 90%는 삐져서 그만둔다. 그만둔 사람들, 사업을 하다가 수도판 사람들,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다 삐져서 그만둔다. 왜 삐지냐? 이제 그거예요. 삐진다는 감정은요, 나랑 되게 가까운 사람에게 삐져요. 그죠? 나랑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삐져요. 혹시 여러분 저기 미국 대통령 트럼프한테 삐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트럼프 관세 때문에 나 삐졌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죠. 왜? 여러분 트럼프하고 안 친해서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제일 많이 삐져요? 우리 언니, 우리 엄마, 내 동생, 아들, 딸, 내 절친, 우리 센터장. 그죠? 우리 센터장님한테 삐지죠. 그죠? 왜?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그래서 애터미를 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생기는 감정이 삐지. 저는 누구한테 삐지겠어요? 회사. 아, 회사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 그러면 나 삐져. 내가 앞으로 강의 안 해, 이제. 나보고 강의하라는데 강의 노. 안 해. 안 갈 거야. 이렇게 저도 삐지는 마음이 생기겠죠. 회사가 섭섭하게 하면. 아,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삐지지 말자고 강의하는데 내가 삐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섭섭해도
에이, 삐지면 나만 손해야. 삐지지 말자. 여러분, 삐지면 자기가 제일 큰 피해를 봐요. 그죠? 해봤잖아요. 어릴 때 엄마한테 삐져가고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아유, 어릴 때 엄마한테 삐지면 밥 안 먹었잖아요.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가 1번으로 손해야. 엄마 마음 상하라고 내가 밥 안 먹어. 근데 피해는 내가 봐.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그거 다, 의미 없는 거고요. 삐지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7명 한 팀을 잘 이해를 못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자기 그룹에서 1번이에요. 그죠? 삼각형의 정점에 있는 모두가 1번이에요. 그럼 자기도 앞으로 7명, 15명, 그 이상의 멤버들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삐지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파트너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교육하고 풀어주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이런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을 키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선급을 한번 해보면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해요. 근데 선급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다 잊어먹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리더스 클럽에 로얄 리더스 클럽 그 이상의 수익을 계속 가져가시려면 음, 팀워크라는 것,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정말 깊이 있게 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 삐지지만 않으면 되느냐? 그렇죠? 팀워크라는 걸 이해하면 내가 삐지는 마음을 삭제시킬 수 있어요. 삐지는 마음을 잘 삭제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내 파트너들이 삐지지 않게 하려면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어설픈 거짓말을 한다든가 어설픈 논리를 가지고 파트너를 잘못 설득을 하면 팀워크가 깨져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다 나이도 많고요, 자기 분야에서 다 한가락 하신 분이에요. 우리 두성만 사장님 같은 분도 자기 분야의 탑을 찍었던 분들이에요. 이제 세일즈 마스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샤론이나 스타 마스터라고 해서, 어설픈 거짓말 또는 어떤 그런,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알아요. 우리 파트너들이. 예. 애터미에서 조금 직급, 그러니까 수당을 조금 더 받냐, 덜 받냐, 조금 먼저 했냐, 나중에 했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트너를 대할 때는요, 어, 굉장히 이렇게 파트너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대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파트너에게 좀 막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는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뭐 속된 말로 얍삽하다는 말을 하죠. 또 속된 말로 그죠? 얍삽한 이런 작은 거짓말 또는 과장된 어떤 말들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신뢰를 깎아먹는 리더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되게 위험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설픈 거짓말을 하거나 어설픈 소통을 통해서 아니면 소통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누적이 되면요. 팀 전체의 발전이 어려워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급을 하거나 이렇게 더 조직을 키우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어, 상담하러 올 때는 두 가지 버전으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상담,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럼 저도 일반적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좋은 말만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나쁜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우황청심환 먹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이게 문제고, 이걸 안 고치면 넌 안 되고, 이렇게 확실하게 찍어주거든요. 최근에 몇 분이 오셨어요. 우황청심환 먹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우황청심환 먹고 오신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예, 콕 집어서 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가 내가 진짜 모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상담을 할 때 이제 스폰서들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솔직하게 접근을 해야지 도움이 됩니다. 요만큼 감춰놓고 요 문제만 딱 드러내서 요 부분만 상담을 받겠다고 얘기하면 상담의 결과가 나쁩니다. 네, 정확한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요, 정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정말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는 이게 원인일 거야. 자기가 결정을 내놓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원인이 다른 데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원인을 얘기하지 않네? 그럼 제가 상담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원인과 결과를 자기가 다 정해놓고 상담하는 분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상담이 안 돼요. 자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 원인 중에 20% 30%밖에 안 돼요. 70% 80%의 원인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는 제가 상담을 많이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상담은 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때요? 파트너한테, 야, 너 이거 틀렸으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도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주지만, 항상 아쉬움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리더십을 성장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의 파트너도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예. 그래서 삐지지 않게. 자, 삐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리더십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삐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이 좀 부실한 경우에 삐질 수 있어요. 어,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잘못했을 때 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삐지는 것도 그냥 걔가 삐졌어 그래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리더분들도 어떻게 하면 파트너들이 삐지지 않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한번 해야 여러분들의 리더십도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굉장히 좀 고치려고 많이 하는데 많이 고쳤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까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어,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 티칭이죠. 그죠? 티칭 하지 말고 가이드 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건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트너들에게 애터미를 가르치겠다는 생각보다는 가이드를 해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럼 가이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많이 알아야 돼요? 애터미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가이드는 누구 입장에서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합니다. 저는 티칭과 가이드의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티칭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배려해서 티칭하지 않아요. 근데 여행 가이드는 어때요? 관광객들이 이런 거 보고 싶어 하더라. 이런 거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어때요? 이렇게 보세요 하고 가이드를 해주죠. 훌륭한 가이드는요, 여행객의 입장에서 안내해줘요.
알려줘요. 그죠? 티칭이 아니죠. 여러분 여행, 단체 여행 같은 데 가면 훌륭한 가이드를 만나면 어때요? 어, 우리를 잘 배려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어떤 그 다른 면, 정말 본질을 볼 수 있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려면 가이드를 해야 여러분 조직이 잘 됩니다. 그럼 가이드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애터미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안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상대방, 내 파트너의 입장에서 알려줘요. 파트너의 수준과 위치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알려줘요. 예, 복제라고 해서 복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복제와 복사는 달라요. 예. 어떤 분들은 복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복사를 시키려고 해요.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복사가 아니에요. 복제고요.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예. 잘 못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는 복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강점을 살려서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늘 해왔던 건데,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을 다 종합하면 뭐가 돼요? 자기 반성이 따라. 그러면 자기 반성이 따르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변해요. 그러니까 결국 변화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어, 현재 애터미에서 자기가 이룬 이 성취도를 더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할 것이냐? 변화의 방향을 두고 바꿔야만 내가 애터미에서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 사업이 굉장히 이제 우리 이 라인에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많은 라인들이 들어오고, 최근에 제가 이제 해외 사업자들 미팅을 이제 후원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애터미가 글로벌하게 나오고 있어요. 해외 사업은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해외 사업을 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노하우가 있어요. 이거 없이 해외 사업 하면 안 됩니다. 해도. 해외에서 대박 파트너 나와서 지가 다 했어요. 그건 돼요. 그건 뭐냐면 그냥 로또 복권 사는 거예요. 그런 로또가 당첨되면요, 됩니다. 뭐 당연히 되죠. 근데 그 로또가 내가 당첨이 안 된다는 거. 있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어때요? 로또 1등 당첨자가 일주일에 5명씩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는. 그죠? 근데 여러분 로또 안 되잖아.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애터미에서 이제 성공하는 거는요, 해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메모했다가 해외 파트너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나하나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단장님,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하니까 훨씬 더 잘 돼요. 너무 좋죠.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저는 언제든지 귀 기울여서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얘기하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해외 사업을 한 2014년 정도부터 했는데요. 주로 왼쪽 라인에서 먼저 성공자가 나와요. 오른쪽 제 우측 라인에는요, 그렇게 싱가폴도 했는데 성공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 대만하고 중국도 이제 했는데 그렇게 큰 성공은 이루지 못했어요. 우측 라인. 근데 좌측 라인은 똑같이 했는데 싱가포르에서도 성공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성공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저도 했는데
어, 저 좌측 라인은 이게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우측 라인은 여러 명이 나왔지만 결국은 잘 안 됐었어요. 그 이제 제가 분석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저도 처음이라 해외 사업을 처음이니까 잘 몰랐겠죠. 근데 좌측 파트너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그들이 성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해외 사업에 대한 나름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사업을 하려면요. 우선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 해외 사업 하겠어. 좋습니다. 그러려면 국내 사업을 정확하게 애터미 사업을 할 줄 알아요. 그건 기본입니다. 해외 나가도 그 기본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해외라고 해서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거, 제품 설명, 7명 한 팀, 이건 다 똑같아요. 7명 한 팀이 뭔지도 모르고 애터미 보상 플랜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도 못하는데 해외 사업을 하겠다. 무조건 해외 사업 나왔다. 그래서 해외 사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리더로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 해외 소개를 받았을 때 나가야 돼요. 해외 사업을 할 때는요, 국내 사업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내 라인을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라인 미팅 노트가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애터미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내 파트너에게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라인 미팅 노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스마트폰에 다 집어넣어 놓고 있고 주기적으로 워드로 다운받아서 A4 용지로 뽑아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쓰든 뭐 타이핑을 치든 그건 자유예요. 근데 반드시 내가 라인 미팅을 하기 위한 노트가 있어야 되고 그게 목차별로 그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 해외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는요. 첫 번째는요. 좋은 통역을 구해야 돼요. 안 되면 통역을 돈 주고라도 통역자를 찾아야 돼요. 오늘 그 우리 하파엘 같은 경우도 제가 통역하러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멀어서 회사에서 통역이 안 돼서 통역을 찾다가 보니까 하파엘이라는 친구가 젊고 굉장히 이제 인플루언서고 잘할 것 같아서 내가 야 그럼 내가 호텔비도 내줄게 비행기 값도 내줄게 가자 그랬더니 간대요. 근데 통역비는 안 받더라고요. 멋지죠?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는 사줬는데 가서 저 통역하려면 공부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강의한 내용을 다 공부해 갖고 왔더라고요. 통역을 너무 잘해서 고마웠거든요. 근데 한 2박 3일 같이 있다 보니까 야, 저 손탁기 단장이라는 사람의 삶이 참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했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가 준비되어 있고 나가서 좋은 통역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브라질에는 좋은 통역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우리 줄리오 국장님도 브라질 최고의 명문대를 나와서 삼성전자에 다녔고 해서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뭐 브라질은 뭐 네이티브고 그리고 이런 좋은 통역자들과 함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만큼 사업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통역자를 구해야 되고요. 그 통역자들 한 명만 있으면 안 돼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해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현지화를 해야 돼요. 현지의 리더를 성공시켜야 돼요. 어제 몽골 미팅할 때 제가 강조했는데 오늘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요. 그
해외에 나가서 현지 코드로 사업하시는 분을 성공시켜야 돼요. 그 리더를 성공시켜야 돼요. 한 명을 성공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명과 손잡고 또 한 명을 성공시켜 나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쬐끔하고 여기 쬐끔하고 여기 쬐끔하고 여기 쬐끔 해서 다 이렇게 흩어놓으면 매출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결속력이 없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려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에 나간 리더가 성공자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스타가 되면 안 돼요. 현지에 있는 리더가 스타가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몽골이나 터키나 또 다른 멕시코나 여기 보면 나가서 사업하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스타가 되려고 하면 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직급이 높고 수당을 많이 받고 하니까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스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스타 플레이어보다는요 든든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네 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스타는 누굴 만들어야 돼요? 현지에서 코드를 갖고 일하는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 키팩터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가면 리더분들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 신뢰가 있는 리더로의 자리매김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몽골이나 브라질을 예를 들게요. 터키하고 똑같아요. 세 군데 다. 어떤 거냐면, 자, 브라질에 갔어요. 이민 역사가 62년입니다. 예, 제 나이랑 거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60년 이민 역사예요. 여기 한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그냥 교민축에 잘 안 넣어줘요. 온지 얼마 돼서 10년, 그럼 이방인 비슷하게 취급해버려요. 한 30년은 돼야지, 이제 니는 교민,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갔어요.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만나서 애터미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분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언제 돌아가세요? 한국 언제 가세요? 아니, 나 지금 비행기 타고 막 왔는데 한국 언제 가냐고 묻는다고요. 이거,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넌 이방인이야. 너 이러다가 수 틀리면 갈 거잖아.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요. 현지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를 주고 현지에 있는 리더를 성공을 시키면 뭐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요. 한 3년 지나서 나오는 사업자들이 잘해요. 맨 먼저 한 사람하고 한 3, 4년 차에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요. 왜 그러냐면 먼저 한 사람들은 당연히 먼저 했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3, 4년 지나서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고 충분히 검토하고 공부하고 알아보고 준비해서 성공할 자신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왔을 때 성공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하면 어때요? 가서 3, 4년 동안은 신뢰를 주고 스타 플레이어, 즉 성공자를 만들어야 진짜 세력들이 여러분 그룹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요. 성공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으로 나눠져요. 성공하는 그룹은요. 사람들이 모여요. 막 들어와요. 브라질도 그래요.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팀들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막 잘하는 사람 쪽으로 몰려요. 네. 이제 이런 현상들이 터키나
몽골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몽골은요, 굉장히 심해요. 이게 쏠림이. 왜 그래요? 몽골이 왜 이 쏠림이 심할까요? 유목민이잖아요. 몽골은. 원래 그래요, 원래. 민족성 자체가 그래요. 예, 휩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성공하려면 어때요? 리더를 제대로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성공할 때까지 밀어주면 가는데 어정쩡한 상태에서 발을 빼면요.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이 사람은 안 움직이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근거가 부실해요. 이게 몽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몽골은 이상하다. 이렇게 잘 팔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이는데 왜 확실한 성공자가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원인은 다 나왔죠?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어, 저 우측 라인에 몽골이 여러 라인이 있어요. 7개, 8개 라인이 다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성공하느냐? 확실한 리더를 세워서 사람을 모으는 라인이 결국은 성공한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라인은 어차피 다 흡수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쉽게 여러분들하고 사업하러 왔죠. 몽골은요, 사업자들이 쉽게 와요. 물건도 잘 팔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쉽다는 얘기는 쉽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몽골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 브라질은요, 음,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한 개 국가로 보면 안 돼요. 아, 굉장히 많은 국가가 연합으로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브라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요. 가능하면 자기 동네에서 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워낙 넓어요. 좀 나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파울루에 있는 사람 상파울루 중심으로 한두 개 도시 정도만 해라. 너무 여기저기 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그래서 브라질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 음, 좋은데 뭐가 어렵냐면 사람들이 잘 안 바꿔요. 생각을.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그 한번 바꾸고 나면 어때요? 유지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워낙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방법이 애터미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랑 좀 다른데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과 회라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 두 방법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과 똑같은 건 뭐가 있어요? 예, 홈파티, 고객 초청 행사가 있어요. 크게 이 세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 이 라인은 이 세 가지를 다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팀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안 차요. 예, 더 빨리 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주마가편 한자인데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 더 빨리 달리라고. 그래서 우리 브라질 두 분 센터장님 저한테 맨날 혼나는데 너무 사랑해서 혼내는 거니까요. 너무 예, 더 빨리 달리라고 제가 혼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더 빨리 달려서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 브라질이 너무 넓다. 천천히 가갖고는 죽을 때까지 다 못할 것 같다. 죽기 전에 지금 브라질을 좀 하자. 이런 뜻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터키도 원래 이제 우리 김정수 본부장 라인이 이제 들어가서 터키를 했는데 최근에 이상재 본부장님 그리고 신인수 국장님 최민희 본부장님 라인에서도 또 최민희 본부장님 소실적 쪽에서도 지금 터키를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가 요즘 이제 이렇게 다시 어, 우리 라인에서는 이제 떠오르는데 사실 다른 라인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물이에요. 휴전 협상이 있을 거고,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폴란드, 여기가 엄청 어, 뜨거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뭘 해요? 전쟁 복구를 하죠. 다리도 다시 놔야 되고 도로도 닦고 건물도 그럼 뭐가 들어가요? 전 세계 사람과 돈과 장비가 다 몰리겠죠. 예.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 필수품 파는 거잖아요. 우리 애터미 제품도 거기서 팔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떠오르는데 그 지역 바로 배후에 있는 게 뭐예요? 터키. 터키. 터키가 바로 그 전쟁, 그 흑해 있죠? 지중해 안쪽에 흑해 연안이 지금 이쪽 남쪽이 터키가 있는 거잖아. 그 바로 흑해 건너편이 우크라이나고 러시아예요. 그죠? 거기서 흑해를 안으로 들어가면 폴란드고 루마니아고 이쪽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터키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이쪽 동유럽이 앞으로 10년이에요. 앞으로 10년은 이 동유럽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터키에는 이제 1차전 끝난 거예요. 1차전. 2차전은 엄청나게 큰 게 기다리고 있다. 이게 2차전이다.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우리 파트너들이 많이 나왔고 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좋은 어, 지역이다. 앞으로 떠오를 지역이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는 뭐 영원한 비전이죠. 인도라는 지역은 인도는 뭐 워낙 큰 지역이고 브라질보다 훨씬 더 크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외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인데, 자, 결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난 다음에 해외에 진출을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리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 신뢰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결론. 결국 현장에 있으면 이벤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 이상재 본부장님이 이제 터키에 갔다가 오셨는데 가서 있기만 해도 이벤트가 생겨요. 사람이 나오고 관계가 형성이 돼요. 네, 있기만 해도. 그래서 한국에 있어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서 파트너들하고 계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여주면 신뢰도 쌓이고 이벤트가 생기고 그리고 조직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잘 관찰을 하면 한국과 다르게 사업해야 될 부분이 보여요. 그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업을 알고 애터미를 알고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현장에 있어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순서를 정했죠. 한국 사업 제대로 애터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조직 분위기를 잘 끌고 나가면 해외 소개가 나오고 해외가 나왔을 때는 좋은 통역을 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맞는 방식을 찾아서 내가 들어가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럼 몽골은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럼 뭐야? 그럼 비즈니스 비자를 내야 돼요. 있으려면. 어떻게든 장기 비자를 내서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럼 다른 라인 다 돼 있는데, 돼 있다고 생각하고 리더들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람들, 몽골 리더들이 일 안 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 안 해. 예. 나도 이제 가서 리더들하고 여러 리더들 얘기를 들었더니 그 얘기야. 있을 때는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 들어와 버리면요. 자기도 다른 일하러 가버린다는 거. 그래서 몽골에 그래서 확실한 리더가 애터미 전체도요. 몽골에 확실한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확실히 리더를 세우면 몽골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브라질은 워낙 멀어서 한국 리더들이 거의 안 들어오고요. 뭐 미국 리더들 몇 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 우리 이 브라질 리더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애터미 사업은 결국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데 사랑을 가지고 뜻이 합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게 애터미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팀원들이 방향이 서로 다르면요. 이거는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역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 정말 파트너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애트미 사업에서 목표를 정하잖아요. 이 목표가 내 목표와 내 스폰서의 목표와 내 파트너의 목표가 달라.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애터미는 내가 승급을 하려면 좌우에 내가 로얄이 되려면 스타마스터가 둘둘 나와야 되는데 스타마스터 갈 파트너 생각 다르고 로얄 마스터 갈 스폰서 생각 다르면 이게 직급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 같아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애터미에서 가장 문제는 뭐예요? 분열과 다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공 못하는 가장 큰 건요. 애터미 물건이 안 팔렸습니까? 아니에요. 잘 팔려요. 애터미 제품 싸고 좋다고 다 얘기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분열과 다툼이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뭐야?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일치하는 거예요.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 그러면 다툼, 분열이 줄어들겠죠.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툼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경쟁심, 자기 이익인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이익이잖아요. 공유하잖아요. 얼핏 보면 내 파트너가 돈을 더 받은 것 같아. 하지만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왜? 50년 동안 우리가 나누는데 익숙해서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공유예요. 다 내 거예요. 지금 좌우가 좀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내가 이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못 가져가지만 내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좌우 밸런스를 딱 맞추겠다고 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투게 돼요. 경쟁하게 되고 누구랑 경쟁해요? 자기 파트너랑 경쟁해요. 자기 스폰서랑 경쟁해요. 그렇게 해갖고는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툼의 이면에는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있죠. 허영심, 자기과시, 관종,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빛나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이거 누구나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있는데, 이걸 죽여야 돼. 이걸 죽이잖아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애터미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죽이는 법을 여러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대부분은 너무 잘하세요. 예, 굉장히 겸손하고 허영심 없고 뭐 자기 과시욕 이는 없어요. 근데 내가 더 크게 성공하려면 이런 마음 올라오는 마음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 굉장히 거부 반응이 생겨요. 내 파트너들이 나를 거부해버리면 어때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예전 강의할 때도 계속했지만 결국 우리 애터미는 뭐예요? 애터미의 경영 목표가 고객의 성공이잖아요. 그죠? 고객의 성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업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파트너의 성공.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라. 제가 지금 14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라. 이겁니다. 저, 내 성공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성공 힘들어요.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조직이 성장하는 거지. 내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안 커요. 근데 많은 리더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오늘 여기 오신 85명 중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안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쭉 보잖아요.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 여기 안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지금 이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삐지지 마라. 그리고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된다. 변하자는 겁니다. 아, 어, 오늘 이 원래 끝나고요. 리더들 미팅을 제가 따로 잡을 건데, 지금 애터미 한국에서는요, 원래 굉장히 큰 변화, 사업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지금 15년, 16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원래 있을 거예요. 그게 A케어입니다. 지금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다 교육받고 왔는데, A케어, 애터미 케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애터미가 드디어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건강 상태를, 건강검진 데이터를 다 보관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파스가 아닌 회색지대라 그랬잖아요. 그냥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을 먹으면서 자기 건강이 블랙지대로 가지 않게 우리가 아주 건강한 사람을 화이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블랙, 그 중간 있죠. 우리는 대부분 이 회색 지대에 있어요. 조금 아프지만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이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시스템을 의사, 전문가 집단, 그리고 회사,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 시스템, 이걸 결합해서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8월부터 교육에 들어가고요. 9월에 그랜드 오픈을 하고 이게 돌아가면 애터미 코리아에서는 비즈니스가 완전히 차별화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 매출도 연결되는 이런 토탈 케어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해외는 지금 이제 우리가 5년 정도 지나면 해외에도
순차적으로 이 시스템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국내는 이렇게 바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할 거니까 국내 지금 비즈니스하고 주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A케어에 집중하고 공부를 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팔로우업이라 그러죠. 따라 붙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 사업이랑 지금 국내 사업이 이제 여기서 상당히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A케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회사 측에서 교육을 시킬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세상이 애터미 사업이 열린다는 부분을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 이렇게 나오다 안 나왔다네. 여기 있습니다. 네. 홍삼 해모임 샷. 예. 이게 이제 지금 일부 나왔죠. 예, 우선 구매권 있는 분들은 이제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게 험이야, 이게. 예,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어. 바카스는 한 개 먹고 두 개 먹으면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이게 달달한 걸 너무 많이, 이게 카페인에다가 이게 좀 몸에 안 좋은 건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몸에 좋은 해모임인데 달달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먹게 돼. 이게 하루에 한 두 개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세 개씩 이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오면, 국내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예,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소비가 잘 돼요. 해모임보다 더 빨리 먹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일단 이제 다음 달에 나오면 뭐 무조건 8월 6일 날 오픈하면 품절이 되겠죠, 무조건. 어쨌든 요령껏 잘 구매를 해서 앞으로 8월, 9월에는 프로모션도 있잖아요. 4만 PB 준대요. 그러니까 많이 구매해 놓고 이거 유통기한도 길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먹으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뭐 100개, 200개는 뭐 집에 있어도 그냥 다 먹어 치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새로운 이제 애터미 A케어 시대가 열리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동안 이제 국내 사업하다가 떠나신 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명단 다시 작성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새로운 접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사업자들을 위해서 열강을 해주셨고요. 변화는 쉽지 않지만 변화의 끝은 곧 성공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업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미팅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